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그리고 이승만 정권의 장기 집권 넘어가가지고 이제 장면 정부 그리고 또 넘어가가지고 박정희 정부 넘어가가지고 무슨 정부일까요? 맞습니다. 전두환 정부가 이제 6월 민주항쟁을 끝으로 막을 내리죠. 그리고 나서 그렇죠. 노태우 그리고 김영삼 좋습니다. 김대중 좋습니다. 그렇죠. 노무현 정부까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범위에서 나오는 모든 파트를 선생님이 한 수업에 다 나가서 전체적인 맥락만 훑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엄청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가 전개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일제감정기에서 어떻게 정부가 수립할 수 있었을까요? 일단은 꼭 빼놓을 수가 없는 게 국외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외에서는 무엇이 있었냐? 무슨 회의가 있었냐? 우리 굉장히 어릴 때 많이 외웠을까요? 카얄포, 모미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연도는 외울 필요 없어요. 1943년에 이제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되었었던 카이로 회담. 그리고 1945년 이제 요것은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열렸었던 얄타 회담. 그리고 우리 광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포츠담입니다. 포츠담은 어디 있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잘하는구나. 독일에 있어요. 독일 베를린으로부터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포츠담에서 회담을 하게 되는데 이 회담의 내용들 시험 문제 1타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카이로 회담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최초로 제일 첫 번째로 우리 한반도에 독립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독립을 약속받았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적정한 시기라고 써져만 있지 구체적으로 언제 딱 우리의 독립을 이행해 주겠다라는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이진 않구나. 적정한 시기 언젠가라고 약속은 없었다. 자, 이 카이로 회담에 참여했었던 3개 나라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미국 그리고 영국, 오성훈기의 중국입니다. 이렇게 미국, 영국, 중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요 얄타 회담은 이번에는 참여한 나라가 조금 달라. 어디냐면 미국, 영국, 소련이었어.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조금 다르다는 차이점을 기억해 주면 되는데 얄타 회담은 얄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찬이야, 얄자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 맞아. 우리 찬이가 아주 위트가 있군요. 얄미워 할 때 그 얄타. 얄미워서 얄타. 우리 얄미운 표정 한번 지어볼까? 얄미운 표정이죠. 얄미워. 왜 이 얄타가 얄밉냐면은 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주체가 되었었죠. 우크라이나는 당시에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에 합쳐져 있었습니다. 요 얄타 소련이 세계 2차 대전이었죠. 세계 2차 대전에 참전을 약속했어요. 소련의 2차 대전 참전을 약속했었다. 일단은 우리도 이제 연합국 쪽에 참전을 할게라고 이야기는 해놓고서 8월까지 참전하지 않았었어. 참전을 약속하고 왜 8월까지 참전을 안 해요, 선생님? 대체 언제 하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8월이면은 지금 다 끝났구만. 그렇지. 근데 이때 당시에 이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고 나서 그거 보고서 참전을 했다는 거야. 얄미워. 그래가지고 얄미워서 얄타.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것뿐만 얄미운 게 아니라 얄미운 게 하나 더 있어. 이 얄타 회담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논의하기도 했었어. 신탁 통치라는 것은 뭐야? 대신 청탁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해준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이런 정부 운영을 대신 청탁을 받아서 부탁을 받아가지고 통치를 해준다 해가지고 신탁 통치가 논의되었었다. 아유, 얄미워서 얄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독일 포츠담에서 이미 이제 독일은 항복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포츠담 회담에서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네 나라가 모였습니다.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일본에게 절대적인,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맨날 장난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니까 쌤이 순간적으로 헷갈렸네요. 자, 무조건 항복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해? 아, 얘들아 기다렸지? 독립 다시 재약속을 해주게 된다 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그리고 포츠담 회담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앞글자만 따서 카얄포라고 외웁니다. 뭐라고요? 카얄포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 카이로, 얄타, 포츠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일본 항복해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일본아 항복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일본은 끝내 항복을 하지 않자 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때부터 만들었었던 원자력을 사용한 폭탄, 바로 이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하게 된다. 그게 바로 1945년이었었고요.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에 이제 요렇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기둥 모양으로 좀 생겼었어.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잠 좀 깨라고 벌써부터 졸려하는 것 같아서, 그치? 요런 모양으로 생겼었어. 요 친구의 이름은 바로 리틀 보이입니다. 네. 원자력을 사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이 리틀 보이를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것을 본 다음에 8월 7일에 갑자기 소련이 참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얄미워라 참. 소련이 참전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대1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선전포고를 일본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맞는 거 보고 나서야. 그랬는데도 일본은 끝끝내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일본 지금 원자폭탄 맞았잖아.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원자폭탄이었잖아요. 맞았는데 뭐 항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항복했을까 안 했을까?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일십이냐? 그러면 이번에는 2배로 더 무서운 거 간다. 이번에는 플루토늄으로 만들었었던 요렇게 생긴 친구입니다. 뚱뚱하게 생겼어요. 그쵸? 배 나온 아저씨 같이 생기지 않았어? 그래서 이 친구의 이름은 팬맨입니다. 리틀보이는 한글로 쓰고 팬맨은 왜 영어로 쓰나요? 제 마음이에요. 자, 팬맨을 이렇게 쏘게 되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나가사키. 사실 미국은 원래 이 나가사키에 쏘려고 했었던 팬맨을 도쿄에다가 이제 투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도 처음으로 봤더니 원자폭탄이 엄청난 위력에 야 이거 도쿄로 갔다간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이지. 자, 그러면서 나가사키에다가 팬맨이 탁 투하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항복! 자, 일왕이 항복을 하게 됐었던 게 바로 8월 15일 일본은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항복선언을 하고 세계 2차 대전은 끝이 납니다. 세계 2차 대전 일본 패망으로 끝이 나게 된다.
아시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감정기가 어떻게 된 거야? 끝이 나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웠었던 이런 일제감정기 당시에 조선인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웠었던 이 기구들, 관청들이 순식간에 다 싹 증발하듯이 없어져?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해방됐으면 이제 뭐해? 우리의 정부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 나름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국내에서도 우리가 독립을 준비하던 활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1940년입니다. 1940년에 충칭, 우리나라 국내가 아니라 충칭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처음으로 조직되었었던 지역은 어디였어요? 맞아요. 상해입니다.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되었으나 이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제 한성 정부랑 또 대한국민의회랑 다 같이 합쳐져가지고 1919년 9월에 하나의 임시정부 행태를 띠게 되었으나 이 교통국과 연통제가 1920년대 발각이 되고 마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없어졌던 거지. 그래서 192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재정난이 어마어마했어. 그 1923년에 열렸었던 국민 대표회의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승만의 탄핵을 놓고, 이승만 하야하라 탄핵을 놓고 회의가 열리게 됐었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이제 개조파와 창조파가 나뉘게 되고 또 현상유지파의 김구 선생님까지 나뉘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지 굉장히 혼란하던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랬던 시기가 엊그제 같았었어. 근데 그런 침체된 분위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됐어요? 맞아요. 1931년에 활동했었던 한인 애국단 김구 선생님이 조직했었죠. 너무나 침체되어 있는 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한인 애국단이라고 하는 의거단체, 애국단체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이봉창 선생님의 일왕 히로히토한테 수륙탄을 투척했었던 의거 활동이 있었고요.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 활동에서 저도 이봉창 선생님, 제 2의 이봉창이 되겠습니다 라고 찾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이런 거 대답 바로 못하면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맞습니다. 윤봉길 의사였던 것이죠. 자, 윤봉길 의사께서도 이제 김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김구 선생님이랑 원래 알던 사이였었다고. 자, 그렇게 찾아가가지고 저도 이제 의거 활동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상하이 훈코공원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이 생일 피로연 축하연 때 폭탄을 투척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영국제 폭탄이었어요. 뻥뻥 잘 터졌죠. 그렇게 일본 군부 고위 관료들이 많이 사망했던 사건이 바로 우리 상하이 훈코우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야, 우리 1932년 이 상해 사변 있잖아. 이봉창이 너무 아쉽잖아. 그치? 히로히토 죽일 수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기사 한 줄 냈다고 그거 갖다가 막 우리를 죽일 듯이 하면서 결국에 상하이에 있었던 군대들까지 무장해제를 당했었던 그 엄청난 굴욕. 상해 사변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너무 기가 막힌 것이지. 야, 우리 이렇게 많은 인구가 하지도 못하는 이 일을 오로지 조선인 한 명이 해냈다. 내가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떻게 하겠다? 후원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제 상하이에서도 일본군이 주둔해 있으니까 계속 김구 어딨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어딨어? 이렇게 되니까 계속 우리가 루저, 광저우 쪽으로 계속 쭉쭉쭉쭉쭉쭉 남쪽으로, 남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충칭으로 이동했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그렇게 1940년대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자, 충칭 대임정이라고 선생님 편의상 대임정이라고 적지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다 적어주시고요. 자, 충칭으로 옮기면서 주석제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되었습니다. 주석이었었고요. 이때 당시에 한국 독립당을 결성했었죠. 자, 한국 독립당을 결성한 후에 산하 부대로 한국 광복군을 두었습니다. 한국 여기다 쓰면은 여기 옆에는 못 쓰겠네, 그치? 자,
이렇게 산하부대로 한국 독립군의 산하부대 뭐라고요? 한국 광복군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면은 국내 진공작전을 펼쳤었던? 맞아요. 그 제주도로 이렇게 가려고 했었던 한국 광복군 맞습니다. 아쉽게도 이 국내 진공작전은 9월 달이었었어. 하지만 우리의 광복은 언제? 1945년 8월 15일. 9월이 아니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만발의 준비를 다 했어요. 미군 OSS 부대와 같이 이제 합동작전까지 펼쳤으나 아쉽게도 국내 진공작전은 펼치지 못했다는 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 독립당 산하부대 한국 독립군이 결성되었던 시기도 1940년이었었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건국강령이 있었죠. 건국강령. 내용은 이렇습니다. 삼균주의입니다. 누구의? 조소왕. 좋습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균등하다라는 의미의 그 균등인데 앞에 3은 뭐겠어? 하나, 둘, 셋 할 때 그 석삼자예요. 뭐가 균등하냐? 첫 번째. 자, 일단은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기 위해서 토지 및 대생산기관은 국유화한다. 약간 사회주의 같은 느낌 나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는 보통선거 균등하게 선거한다. 보통선거. 또 세 번째는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상급식이 아니야. 무상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상교육. 이렇게 세 가지 내용 같이 기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고요. 그리고 1942년에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중국이에요. 중국 충칭보다 쭉 북쪽에 있습니다. 완전 중국 가운데라고 볼 수 있거든. 우리가 이 지역을 예난이라고 합니다. 자, 예난에 요것도 이름 많이들 까먹죠. 조선 독립 동맹이야.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조선 건국동맹이랑 막 이름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잘 기억해. 조선 독립동맹. 조덕동이라고 선생님은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독립동맹은요, 예난이라 그러면은 이제 화북지대. 그렇죠. 화북지대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김두봉이야. 자, 김두봉. 이 이제 조선 독립동맹의 위원장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뭐로 있었다고? 네, 여러분들 졸려도 다시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김두봉. 그러면서 요 조선 독립동맹만의 또 건국강령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번에 수원여고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에 2학기 이제 2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마지막 서술형 문제였었거든요. 왜냐면 이 건국강령이 완전 별표 친구라는 거야. 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랑 조선독립동맹의 건국강령의 내용이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봤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다만 이게 선생님 이 건국강령 내용이 어떤데요? 요 세 가지가 똑같이 다 들어가 있어요. 토지 및 대생산기관을 국유화한다. 여기 김두봉의 조선 독립동맹은 어떤 주의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 사회주의야. 그렇기 때문에 국유화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선거, 무상교육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건국강령, 비슷한 내용의 건국강령을 두고 있는 곳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조선 독립동맹 예난에 있었던 조선 독립동맹이었다는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꿀팁 하나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 당시에 화북지대에 있었던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조선의용군으로 편찬하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용대가 아니라 뭐라고? 군이에요. 군. 조선의용대는 누가 조직했는데 바로 김원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선의용군과 조선의용대의 차이 기억해 주시고, 조선의용대는 나중에 이 한국광복군과 합쳐지게 된다. 연합작전 같이 펼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용군은
다른 것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조선의용대에서 합쳐지지 않은 이 한국광복군과 합쳐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고 계속 화북지대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조선독립동맹의 산하 군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직이 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옆쪽으로 조금 더 올까? 예,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었던 1944년입니다. 1944년에는요, 이제 국내예요. 국내에서 조직됐습니다. 유일하게 국내에서 조직됐구나.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 요 친구도 이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선. 요 친구는 건국 동맹입니다. 해서 조건동, 조선 건국 동맹이구나. 해방 이후에는 이 조선 건국 동맹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조선 건국 위원회가 되는 것이죠. 아주 좋아요. 자, 이 당시에 이 조선 건국 동맹은요, 여운형 선생님과 조동호가 중심이 돼가지고 결성이 되었었고요. 일단은 국내에서 결성된, 국내니까 당연히 대놓고 하겠어, 비밀이겠어. 그렇지, 비밀 결사예요. 국내에서 조직된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방 기구들, 의회들을 지방 조직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요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광복 1945년 이후에는 요 친구의 이름이 어떻게 바뀐다고? 광복 이후에는 조선 건국 뒷글자가 바뀌는 거야. 얘들아, 어렵지가 않잖아. 조선 건국 뭐라고? 위원회. 근데 그냥 위원회가 아니야. 뭐 했으니까? 준비를 했잖아. 우리 건국을 준비하는 위원회잖아. 그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라고 하고 줄여서는 건준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라고요? 건준 좋습니다. 아시겠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부터는요, 선생님이 칠판 한번 싹 지우고 다시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우리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조선건국동맹까지 했었죠? 조선건국동맹 바로 이어서 갈게요. 자, 몇 년도에 조직됐다고 방금 이야기했었는데 1900. 그렇지, 44년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조직됐나요? 국외에서 조직됐나요? 다시 질문할게요. 국내인가요? 국외인가요? 그렇죠. 국내에서 조직되었었다고. 누구를 중심으로? 여운형, 그리고 조동호. 그렇죠. 조동호를 중심으로 조직이 되었었다. 국내 비밀 결사였다, 아니었다? 결사였다. 그렇지. 비밀 결사였지. 그러면서 10개의 도에 각각 이제 지방 조직을 결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독동이랑 달라요. 김두봉 조선 독동. 자, 조선 독립동맹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연계할 수 있는 연합작전 등을 모색했었습니다. 연합작전을 모색했다. 이라는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제와 일본 제국과 여운형 선생님 간의 치안권 이양 협상도 있었어요. 요게 이제 바로 우리가 광복을 했었던 1945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내용은 어떠냐면, 우리가 일제감정기였잖아. 일제감정기 당시에 일본이 우리 조선인들을 경제범이라든지 정치범이라든지 이런 걸로 막 이렇게 잡아들여고 막 감옥에다가 놓고 수감시키고 했었잖아. 다 어떻게 한다? 자,
전국적으로 정치범 그리고 경제범 이렇게 정치범이라니 경제범이라느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너네들이 수감시켰던 우리 조선인들 어떻게 해달라? 다 즉시 그렇지 즉시 석방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즉시 석방할 것을 이제 약속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 3개월분 뭘 달라 그랬을까? 갑자기 깜짝 퀴즈입니다. 뭘 달라 그랬을까요? 3개월분에 우린 뭐 없이 살 수 없어. 너무 자본주의적이에요. 뭐가 없으면 살 수 없지? 맞습니다. 식량이죠. 자, 3개월분의 식량을 준비해 달라. 식량을 확보할 것. 이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운동 활동들이 있었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조선 동국 동맹은요, 우리가 광복을 한 이후부터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뭐로 바뀐다고요? 조선, 그렇지, 건국, 무슨 위원회? 위원회. 준비위원회. 네. 네. 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줄여버렸나요? 바로 건준이라고 불렀습니다. 뭐라고요? 건준. 아주 좋습니다. 자, 건준. 일단은 이름만 봐도 조선 건국동맹이 확대, 개편돼가지고 조직됐다는 거 알 수가 있었죠? 요것은 좌우 합작이었습니다. 색깔이 파란색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 과감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초록색을 버리고 파란색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익과 우익 세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조직했었던 좌우 합작 운동, 좌우가 같이 이렇게 합쳐졌다 해가지고 좌우 합작입니다. 좌우 합작 운동과는 다릅니다. 자, 좌익 세력, 그리고 중도 좌익, 중도 우익 세력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의 건국을 위해 힘을 모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건준일 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은 누구였을까요? 깜짝 퀴즈입니다. 위원장은 누구였을까요? 자, 그렇다면 조선 건국동맹이었을 때 당시는 누구였을까요? 여운형이었었죠. 네, 그래서 중도좌파 여운형이 위원장으로 있었고요. 부위원장으로는 그럼 우익 세력이 있어야겠지. 우파. 맞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으로는 이제 중도 우익 세력이었었던 중도우파 안재홍이 있었습니다. 중도우파 안재홍이 있었다. 요렇게 같이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좌익 세력과 그리고 우리 우익 세력들, 좌익 우익 얘기해가지고 약간 벌써 정보가 형성된 것 같은데 선생님 이야기를 좀 조절을 할게요. 자, 좌파와 우파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잘 어우러지나 싶었더니 역시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조금 좌익 세력들, 좌파 세력들 기점으로 흘러가게 되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치안대 그리고 식량대책위원회 등이 이제 조직이 됐어요. 요런 우리 나라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들 조직이 되면서 전국에 145개의 지부를 조직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당시 때 이제 카얄포 모미 얘기했었죠. 모는 뭐야?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란 말이야. 이때 우리의 신탁 통치가 결정이 되니까 이랬다가 어떻게 되겠다? 우리 분단된 나라가 만들어지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당시에 너무 긴박하게 느껴졌던 이 건준에서는 나라를 선포해버려요. 우린 이미 하나의 나라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조선 인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이거 어떻게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는 조선인민공화국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국내에서 조직된 조선건국동맹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으로 확장 개편되면서 국가를 선포했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조선인민공화국이었냐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 대부분의 이제 안재홍을 비롯한 이 우익 세력들이 건준을 많이 탈퇴했어요. 건준 탈퇴. 뭐? 야, 너네들 맘대로 이런 게 어디